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좀 재미가 없는 장세였고요.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가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매수가 시작했고 강하게 다시 한국 증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추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자로도 확인해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증시는 살아있다 상방으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포지션에서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수급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각 종목별로 한번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금융지주를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을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카카오뱅크는 이제 원래 이제 대형 IPO가 상장이 되기 전에 지분율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에서도 대장주가 있는 것처럼 그 카카오뱅크 관련 테마주에서도 대장주가 있었습니다.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예스24 같은 경우가 대장주로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실제 예스24의 지분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시총 대비해서 지분 가치를 비율로서 따져봤을 때 예스24가 제일 높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총 대비해서 지분 가치를 따져봤을 때 제일 높은 건 한국금융지주예요. 하지만 시총이 워낙에 무거운 주식이고 이거에 따라서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의 상승률이 예스24에 못 미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테마에 관련된 흐름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자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시정에서 보여주는 비이성적인 흐름들과 흐름들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 그냥 시총 가볍고 이런 것들에 투자해야 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성적인 틀 안에서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그 비이성적인 흐름들을 보시고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항상 수익률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는 길에 알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뭐 투자에 대한 철학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가 내일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카카오뱅크가 실제 시장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입니다. 제가 보는 그림은. 그러니까 당장의 테마의 흐름으로서 뭐 10% 20%를 먹자 이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서 적어도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 동안 보았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카카오뱅크가 고평가 논란이 들면서 실제 상장이 되고 나서 시장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미지수가 됐지 않습니까? 뭐 공모가 아래로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되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는 투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이때 당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IPO 그러니까 청약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죠. 7월 23일 날. 그럼 그와 동시에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한국금융지주도 한 1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BNK 증권에서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그거에 대한 투심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아예 그냥 지지 저항선을 다 뭉개버리고 바닥까지 형성해줬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매수 기회로 보았고요. 이때부터 해서 매수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십자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하락의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물론 이제 윗꼬리 달면서 한번 눌리고 회복하고 다시 음봉 마감을 하였지만 이 추세의 전환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고 실제 그 상장에 대한 가치가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그 가치에 대한 지분 가치를 실제 한국금융지주에 적용해 보았을 때 적정 가격은 지금 가격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진짜 할인해서 보아도 12만 원이 적정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움직이는 주가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투자한 길이 맞다고 보시고 그거에 따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갖고 계신 그런 흐름들이 맞다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큰 상승이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은 11만 원과 10만 원 사이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에 들어가면서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선물 생각이 옵션 듭니다. 장 마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이 테마의 흐름과 어긋나게 굳이 이런 그 단타성으로 테마의 흐름을 쫓기보다는 가치로서 이런 지주사의 그 지분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상장 이슈가 실제로 어느 안정권에 들어가고 나면 실제 이런 가치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차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들어가야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테마의 흐름들을 보면서 멘탈이 무너져서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S를 보도록 할게요.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JP모건 물량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 6,000주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을 나왔고요. 그래도 점점 이제 약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JP모건에서도 물량을 좀 약하게 내고 있다. 지금 보시면 그저자 그 8월 3일자로 한 3만 주 정도 털어내고 만 주 털어내고 오늘자로 한 6천 주 털어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매도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뱅크 상장이래요.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LS도 마찬가지로 지금 더 한번 이 73,000 작은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한번 도전해 보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겠다. 내일장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 조절을 하고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고 있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현금이 마련이 되면 이 73,000원 부근에서도 돌파 시도를 할 때도 이제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JP모건 매도 창구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말라가고 있다. 매도의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그리고 차트의 위치로서도 이 지금 C자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이제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차트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LS는 말씀드리고 실적 전망치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수요 장기적인 추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 한에서 비중 조절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게시글로 그리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 밑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이게 200일선을 한번 찍고 반등을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회원 전용 게시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회원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은 전용 게시글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때 200일선을 찍고 강하게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때는 그래서 제가 한 9,800원에 그 매수를 진행하였다라고 그 게시글에 이제 실시간 매매 공유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런 매매와 관련된 실시간 매매와 관련된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그 멤버십에 이제 보시면
제 채널에 있는 상단 그 가입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실시간 매매 확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제 실제로 장중에 매매하는 그 매수 단가, 그 다음에 이제 종목, 그 다음 근거,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드리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장 끝나고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는 건 좀 내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찍고 다시 지지 반등에 나왔고 오늘자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4.5%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실제로 지금 엠바이오니아의 목표가는 또 훨씬 더 높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제가 여러분들께 엠바이오니아의 차트를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이 추세가 한 번 이 하락 추세였던 거를 끊고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 보시면 이때도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하는 것 같다가도 상승 전환을 하는 시점부터는 또 엄청 강하게 올라가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엠바이오니아가 하락 추세의 하락 횡보를 굉장히 길게 끌었는데 이 길게 끈 하락 횡보의 구간을 끊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의 전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틀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틀간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 없이 마무리 지었던 봉은 하락 추세에서 없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특히나 지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구간에서 찍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한 두세 달간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11월 달까지는 일단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월 중순까지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엠바이오니아는. 이렇게 해서 엠바이오니아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CJ CGV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J CGV는 이제 밑꼬리 달고 눌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외국인 수급에 관련된 이제 그 테마에서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J CGV뿐만 아니라 뭐 대한항공, 그 다음에 뭐 여행주들 다 좋았었습니다. 어제는. 근데 제가 어제장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서 내일을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는지를 분석해 봐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일단은 국내는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다 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한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국내 주식에 한해서는 투자할 거는 안 된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오늘장에서 바로 이제 관련 이제 여행주들 하락이 나왔죠. 여행주들뿐만 아니라 뭐 영화관 주들도 많이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장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그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잖아요. 결론만을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항상 근거를 들으세요. 근거를 듣고 그 근거가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CJ, CGV는 아직까지는 이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동일하게 27,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볼 생각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카카오뱅크 관련 뭐 테마주와 실제 지분 가치가 높은 주식의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LS, 그다음 엠바이오니아, CJ, CGV 차트 흐름까지 일단 보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